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유학이랑 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룬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왜 제가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유학은 현실이거든요. 기회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거든요.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관광경영학과를 전공을 했고 일본에서는 일본어 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공부기간은 1년이었어요.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면 1년의 시간이 보통 주어집니다. 좀 더 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이었다는 거. 유학 가기 전에 일본어 실력이 얼마나 되셨느냐, 제가 말로만 하면은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받았던 상장들이랑 자격증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 과목 중에 일본어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받은 상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JPT, 영어로 치자면 토플이죠. JLPT, 이거 되게 유명한 시험이다, 그죠? 2008년에 2급을 먼저 받았고 일본에서 돌아온 뒤에 한 번 더 시험을 쳐서 N1급을 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상장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외국어는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멘붕이 왔었어요. 유학을 갈 때 마음가짐, 1년 동안 뽕을 뽑고 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갔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에 관심이 많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점점 쌓아온 일본에 대한 로망이 유학으로 폭발을 한 거죠. 현실은 시궁창이었다는 거. 유학을 다시 간다면 이거는 꼭 가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제가 유학을 한창 할 때도 여행 계획을 안 짠 건 아닌데 신분이다 보니까 멀리 갈 수는 없었던 상태라서 만약에 내가 다시 유학을 가게 된다면 넓은 범위로 여행을 조금 하고 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유학을 본인 스스로 알아보고 갔는가? 반은 스스로 알아봤고 반은 학교에서 도와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대학교 홈페이지, 특히 대학생분들 이거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공지사항에 어느 학교에서 유학생들 모집을 한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기업에서 취업할 학생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전적인 지원을 정말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확인을 해서 프로그램이 딱 뜨자마자 저는 이제 신청을 했어요. 8개월이네요. 2월 달에 처음으로 공지사항을 보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달에 서류 제출, 4월 달에 입학허가서가 발행이 되고 우선 제가 준비했던 서류들 기 때문에 거의 8개월이 걸렸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집을 또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일본 학교 측에서 연계된 부동산이 있었어요. 부동산 측에서 이러한 집이 있다, 골라라 정보를 저에게 또 줬었거든요. 찌뽕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유학 첫날 도착했을 때 심지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집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첫 자취, 가족의 터치도 받지 않고 내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로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거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얼마 만에 귀 트이고 말문 열렸습니까? 2-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랑 같이 좀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초반에 잠깐 같이 유학했던 애한테 도움받은 거 빼고는 한 달째 되던 날부터 계속 이제 일본인들이랑 같이 섞여서 어울리다 보니까 2-3달 정도 뒤에 말문 트이고 귀가 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유학생활 하면서 느낀 일본 사람의 특징,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극적이다. 그렇게 해외에 나가는데 관심이 없다.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그렇게 크나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개인주의가 강하고 혼자서 뭔가를 하는 애들이 많았고, 딱히 외국 애들에게 먼저 말 붙이거나 다가와가지고 친구 먹자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일본어 못하고 초짜 때 왔으면은 사귀는 거는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해외에 관심 있는 애들이 좀 오픈 마인드다, 아닌 애들은 약간 좀 소극적인 애들이 많았습니다. 잘 지내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 하면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고등학생 때 일본 유학 어렵나요? 일본어 가르치시는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해보세요. 아니면 또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을 해가지고 그런 면을 조금 참고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학교 졸업 뒤에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딱 마치고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공지사항을 또 준에 파가지고 해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싱가포르로 가게 된 케이스인데, 공지사항 진짜 꼭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받고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학 비용은 어느 정도 됐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한 번 냈었는데 그게 거의 400만 원 정도 됐었을 거예요. 이후에는 전액을 지원을 받음으로써 수업료만큼은 공짜로 제가 다녔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수업료 말고도 생활비랑 집세, 크고 작게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집세로 매달 80만 원을 냈었고 공과금이라던가 생활비로는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고 180에서 200 정도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대충 얼마나 나가는지 상상해 가시겠다, 그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유학이랑 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룬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없어도 내가 유학을 가고 싶으면 기회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유학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 가정사를 쪼까 까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위에 언니가 하나 있고 밑에 남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면 일찌감치 해외 나가가지고 조기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뭐 그런 형편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 때문에 이래저래 포기한 게 많았는데 아니었지만 유학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차근차근 뭐라도 해두니까 기회는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예전과는 다르게 길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 케이스를 발판 삼아서 조금이라도 유학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 배낭 메고 유학 갔거든요. 저 같은 유학생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완전 맥시멀리스트였거든요. 이불까지 다 싸가지고 갔어요. 이민 가방 아시죠?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가지고 갔더만 담당쌤께서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냐면서 놀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내가 많이 가지고 갔는데